뉴욕을 중심으로 미 북동부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해 3시간 만에 4명이 연이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보스턴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10대 소녀들이 흑인 분장을 하다 매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메디케이를 통해 식료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샐러드 키트와 치즈 등 60여 종 이상의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 북동부 전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펜실베니아주와 뉴저지 그리고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4,600만 명에게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토비안나 지역에서는 14.5인치, 또 최대 10인치의 눈이 일부 지역에서 내렸고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는 3.2인치의 눈이 내리면서 펜실베니아는 3년 만에, 뉴욕시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ll be for tomorrow for business, and I can't find anybody to clean that small area. We went to a plow operation. We had about 125 men and women out with about 100 pieces of equipment. 이번 폭설로 펜실베니아 중부와 동부 지역의 13만여 가구와 뉴저지주의 서쪽 지역의 12,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1,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440건 이상의 교통 관련 사고가 보고됐으며 코네티컷에서는 160건 이상의 기상 관련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다쳤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1,200건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뉴저지주 교통부는 다른 주들과 협력해 고속도로에 상업용 차량 금지 명령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은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10대 소년을 포함해 4명이 3시간 만에 무차별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저녁 11시 30분쯤 벨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첫 번째 총격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분이 지난 뒤 2마일가량 떨어진 이스트 플로렌스 애비뉴에서 또 다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9분 뒤 엘레노초아 러닝센터 앞에서 총격이 발생해 14살 소년이 숨졌고 다른 10대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마지막 총격은 월요일 새벽 2시 37분쯤 헌팅턴파크 산타페 애비뉴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순찰 도중 길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며 무차별 총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appears this was a random murder spree. However, homicide investigators have not ruled anything out. There may be other incidents, but at this time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shooting rampage that started Sunday night at 11:30 and continued to 2:30 a.m. early Monday morning really shook our southeast Los Angeles community. It really put everybody on edge. Everyone was frightened.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모든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다른 추가 용의자와 4건의 총격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화장품 매장에서 10대 소녀들이 흑인 분장을 하듯 얼굴을 검게 칠하며 장난치다 매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녀들의 엄마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처럼 화장품 매장에서 10대들의 장난과 지나친 행동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세포라 매장에 얼굴과 손을 모두 검게 칠한 10대 소녀들이 돌아다닙니다. 분장한 얼굴이 웃기다는 듯 소리내 웃는가 하면 동물 소리까지 내자 참다 못한 한 쇼핑객은 아이들과 이를 방관한 부모에게 질타를 날립니다. This is so shameful. This is so shameful.
I walked over here and you're about to this lady has no shame. 이는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10대 초반의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일명 세포라 키즈의 모습입니다. 세포라 키즈는 인플루언서들을 따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쇼핑이나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즐겨 찍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화장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구비된 제품을 망가뜨리거나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앞서 발생한 상황처럼 인종차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This behavior is disgusting and unacceptable. The fact that the mom nonchalantly walked off tells me that this hateful behavior was learned and that the mother has no desire to correct it. 세포라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성명을 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 쇼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세포라 키즈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화장품 매장의 어린이 입장을 제한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5일간의 자가격리 권고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DC가 5일간의 자가격리 권고를 철회하려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는 이미 완화된 격리 기준이 적용돼 열이 없을 경우 24시간 동안만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천여 명의 항공사 객실 승무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국 항공사 객실 승무원 주요 노조 3개 단체는 오늘부터 미 전역의 30여 개의 공항에서 동시다발로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객실 승무원은 사우스웨스트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알래스카 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항공사들이 승무원들의 임금 체계에서 탑승객 탑승 시간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승객 탑승 시간까지 시간당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our unions stand together and strive together to create a better living wage and living working conditions for all of us, all flight attendants. 한편 미국에서 객실 승무원 노동 시간에 탑승객, 탑승 시간까지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항공사는 델타 항공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데이트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아코스랩스는 지난 한 해 동안 데이트 앱을 통한 사이버 공격이 2087%나 폭증했다면서 특히 이 같은 앱의 사용이 급증하는 발렌타인데이나 연말에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코스랩스 측은 사기범들은 데이팅 앱의 새 계정과 가짜 프로필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봇을 사용하며 이후 관계가 발전하도록 유인해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데이팅 앱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말투를 쓰며 대화하고 일관성 없는 정보를 말하거나 시간에 상관없이 불시에 문자를 보낸다면 사기범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 돈을 요청한다면 로맨스 스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바클레이의 연구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에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은 50대에서 60대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켈과 메디케이드를 통해 식료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측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 처방 프로그램을 미 전역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처방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야채와 과일 등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LA와 알라메다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는 최대 12주 동안 푸드뱅크를 통해 2주마다 식료품을 지급받거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측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돌 프레쉬 베지터블 샐러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식품 제조업체인 돌 프레쉬 베지터블사의 샐러드 키트 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며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펜실베니아와 워싱턴, 뉴욕 등 미 전역의 25개 주와 캐나다에서 판매된 프리미엄 킷 사우스웨스트 샐러드와 찹 키트 아보카도 렌치 등 돌프레쉬 베지터블사의 8가지 샐러드 제품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이 되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월마트와 코스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유제품 회사 리조 로페즈 푸드사의 치즈와 치킨 타코 키트 등 100여 개 품목을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으로 대규모 리콜 조치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리조 로페즈 푸드사의 제품을 섭취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 텍사스주 등 11개 주에서 현재까지 2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3명이 입원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제58회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 경기의 시청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슈퍼볼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CBS는 지난 11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슈퍼볼 경기의 평균 시청자 수가 1억 2,34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슈퍼볼 중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이며 지난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중계방송 이래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슈퍼볼 경기가 연장전까지 이어지면서 역전승으로 끝나는 등 경기 내용이 극적이었고 치프스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개열애 스토리가 나오는 등 다양한 흥행 요소가 시청률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슈퍼볼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25대 22로 꺾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치어리더들에게 학교 측이 복장 규정을 들어 바지를 입으라고 지시해 학교 측과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핑코딘 고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 농구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 치어리더인 딸이 치어리딩 유니폼의 스커트 길이가 짧다면서 유니폼의 하부를 가리기 위해 바지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자들은 연습할 때 스포츠 브라를 입는 것이 제한되는 반면 남자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상체를 드러내고 다닌다면서 치어리더에게 바지를 입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중잣대며 경기에 필요한 유니폼이라면 학교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치어리더 학생의 스커트 길이가 학교의 복장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면서 스포츠와 관련한 어떤 학생도 복장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유니폼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논란 이후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측과 학부모 간의 복장 규정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공격해도 동맹을 돕지 않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멍청하고 위험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상원을 통과했는데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안보 지원 예산안이 통과된 뒤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며 상원의 예산안 처리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지 않는 동맹국에는 러시아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나토 동맹국을 침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 말이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No other president in our history has ever bowed down to a Russian dictator. Well,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트럼프는 조건 없이 돈을 지원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미국 상원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70, the nays are 29. The bill, as amended, passes. 공화당 상원 의원 49명 중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안은 953억 달러, 약 128조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지원 601억 달러가 배정돼 있고 이스라엘 141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는 48억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원에는 친트럼프 강경파 의원이 적지 않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국경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하원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라서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는 둔화됐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한 2.9%보다는 높았습니다. 주거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0.6% 오르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식품 가격도 0.4%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고 있는 건데 지난 2022년 6월 9.1%를 기록한 뒤 이후 3%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문가들 예상보다 웃돌면서 1년 전보다 3.9%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7%에서 35%로 낮춰졌습니다. 예상 밖의 물가 상승률에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1%대 하락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2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럽연합에서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합병을 위한 14개의 나라 승인 중 이제 미국만 남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14개 노선 중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의 중복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도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유럽연합과 기업 결합 협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이행된 뒤에야 최종 승인이 되는데 업계에서는 오는 10월 전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경쟁 당국 중 일본과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 13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관건은 미국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미주 일부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줄면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화물 사업은 아시아나항공 소유분을 매각하기로 한 이번 방침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이고 여객 부분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완료되면
실질적 통합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결합이 성공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형 항공사로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세계 항공사의 통합도 추진되는 등 저비용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라면집과 초밥집 등 일본 식당에서의 위생 문제 여러 차례 시끄러웠는데요. 이번에는 한 유명 피자 체인점의 종업원이 코를 후빈 손가락을 반죽에 바르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미노 피자 종업원이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더니 반죽에 가져다 바릅니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도미노 피자 매장에서 영업이 끝난 뒤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도미노 피자 본사는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제의 밀가루 반죽은 발효 전 단계의 반죽으로 아직 사용되기 전이었고 해당 점포의 밀가루 반죽을 전량 폐기해 손님들에게 제공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한 라면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물병 뚜껑을 핥는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고 열흘 전엔 유명 샤브샤브 체인점에서 직원들이 휘핑크림을 용기째 입에 넣는 영상이 퍼져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초밥집 간장병을 핥아 체포됐던 20대 피의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른바 위생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선거연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공천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여부는 말하지 않았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통합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마친 개혁신당도 가장 선명한 야당을 앞세워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석이요? 네. 10분의 1인데요. 예.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합당 이후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졸속 합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거듭 사과한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에는 영입 인재들을 우선 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공천 면접을 시작한 국민의힘에서는 한 지역구에 전현직 의원, 전 장관까지 몰렸는데 당사자들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난항도 예상됩니다. 면접을 마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단수 추천 지역구도 확정됩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일찍부터 주목받은 지역구는 여당이 이른바 한강벨트 탈환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쏠리면서 분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장관들은 험지가라고 하시는데 협조할 의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는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이른바 양지 출마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 을도 재배치 검토 대상입니다.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김성태 전 의원 지지자들은 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단식으로 민주주의 훼손을 막은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스템 공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면접을 마친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은 오늘 단수 추천 지역이 일부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 후반부엔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들의 면접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에어컨과 소파를 갖춘 VIP 병실 수감 생활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결국 교도소에서 하룻밤도 지내지 않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법무부는 어제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수감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주말 사이 가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01년 총리에 오른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했고요. 핵으로 떠난 후에도 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탁신은 귀국 직후 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건강 이상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 사이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대폭 줄었고 결국 교도소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약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루비키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일본해, 한국어 동해 서쪽에 있는 작은 섬들의 집단. 이 섬들은 한국 측에 속하며 일본과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독도를 검색했을 당시 리앙쿠르 페이지와 함께 일본과 한국이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돼 있었는데요. 리앙쿠르는 독도를 영어권에서 지칭하는 용어죠. 이에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루비키 측에 관련 정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 교수는 처음 일본해가 단독 표기돼 있었는데 괄호를 치고 동해를 함께 적은 점도 의미가 있지만 제목 자체가 독도로 바뀐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센강변을 따라 줄지은 노천 서점들이 제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마크롱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의 보안 문제로 센강변의 노천 서점들을 철거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엘리제궁은 노천 서점 운영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모든 서점을 보존하고 강제 이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리 경시청은 노천 서점 운영자들에게 올해 7월 26일 개막식 전 가판대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자칫 노천 서점들이 개막식 시야를 가리거나 폭발물 설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서점 운영자들은 노천 서점 철거는 에펠탑이나 노트르담 성당을 뜯어 없애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주택들이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이 산사태를 겪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폭풍우가 캘리포니아를 강타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다나포인트에서 붕괴가 발생한 건데요. 주민들은 대피했지만 1,280만 달러 이상, 우리 돈 17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들도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낮게 비행하던 소형 비행기가 고속도로 위로 추락하면서 검은 기둥이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의 한 고속도로로 소형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트럭과 충돌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봄바디어 챌린저 600 제트기로 두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서 비상 착륙을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많이 다친 것처럼 꾸며 상대측 운전자에게 병원비를 받아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사고를 당했다며 다리를 절뚝이던 남성이
다음 날 멀쩡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해당 운전자에게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지나가는 듯 싶더니 쿵! 이 차량이 멈추자 자전거 운전자가 쓰러지며 혼자 넘어지는데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자전거 운전자는 어딘가 다친 듯 몸 상태를 살피더니 한쪽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병원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의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차량 운전자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전날 사고를 당했다며 다리를 저던 남성이 멀쩡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다음 날 더 아픈 법인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며 분노했는데요. 차량에 접촉해야만 사고인 것은 아니다. 사고 유발의 원인이 있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반박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상을 올린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사의 치료비를 요구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오히려 보험 사기로 의심하고 조사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처럼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리더니 사막이 온통 우박으로 뒤덮였습니다. 구슬만한 우박부터 골프공만한 우박도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12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알아인 등에 때 아닌 우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막 지역인 이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진귀한 광경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눈사람 대신 우박사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는 폭우나 우박 등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당국은 안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공고했습니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보내려던 어르신을 찾아내 범죄를 막아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일 오전에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요. 80대 어르신 한 명이 불안한 모습으로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급히 3천만 원을 보내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다행히 할머니의 가족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3천만 원을 인출하러 갔다고 신고했고요. 마침 금융기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곧바로 어르신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피싱범과 통화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 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년 설마다 끊이지 않는 세뱃돈 논쟁,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뱃돈을 못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설 중학생인 시조카에게는 10만 원, 고등학생 시조카에게 20만 원을 세뱃돈으로 챙겨줬다는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본인의 자녀는 신우로부터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남편 말로는 애들이 다 컸으니 세뱃돈을 안 받는 거라 했지만 신우의 아이들은 신생아 때부터 우리가 챙겨줬다며 본인 자녀들이 어릴 땐 어리다고 세뱃돈을 안 받았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연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20살이 넘으면 안 주는 게 맞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 안 줘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이 상관없이 본인 애들이 받았으면 줘야 한다. 신우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안 주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